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통계에 대한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드릴 리포터 오세영입니다. 여러분, 통계가 우리나라 범죄에 철컥하고 수갑을 채울 수 있을까요? 그 해결 방안이 궁금하시다면 저와 함께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로 찾아가 보시죠. 교수님 안녕하세요. 경찰행정학과를 졸업하면 어떤 일들을 주로 하나요? 대한민국에서의 경찰행정학과는 외국에서는 크리미널리지적 범죄학이나 크리미널 저스티스 즉 형사사법학을 공부하는 곳입니다. 대한민국만 특이하게 경찰학 또는 경찰행정학이라고 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많이 배출되는 것은 당연히 경찰간부고요. 국가정보원, 청와대 경호실, 그리고 감사원, 교정지, 기타 등등 굉장히 많은 즉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는 관련된 업무들은 다 저희들이 진출하신다고 봐도 되고요. 네, 요즘 뉴스 보기가 참 겁나는데요. 이 뉴스를 보면 상상치도 못할 흉악범죄가 참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10년 동안의 범죄 현황과 추세는 어떤지, 특히 어떤 범죄가 주로 많이 일어나는지 좀 궁금합니다. 과거 10년째 통계를 보면 2007년을 기점으로 감소 증가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즉 향후 30년 동안 우리나라의 전체 범죄 발생 건수는 감소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범죄 통계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대검찰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 범죄 통계 추세를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빠르실 겁니다. 이제 주로 저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폭력, 절도, 사기, 횡령 같은 범죄가 실제로 많이 발생하고요. 우리가 궁금해하는 흉악 범죄인 살인, 강도, 강간, 방화, 유괴 같은 아주 강력하고 흉악한 범죄들은 실제로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다른 나라와 비교를 했을 때 우리나라 범죄 발생률이 좀 높은 편인가요? 다른 나라와 비교하기 위해서는 인구 10만 명당 범죄 발생 건수를 나눕니다. 그걸 표준화한다고 그러는데요. 그래야 국가 간 비교가 가능합니다. 선진국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범죄 발생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독일 같은 경우가 인구 10만 명당 7,400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영국으로 한 3,100건 정도 발생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실제 인구 10만 명당 약 2,000건 정도가 발생하는 정도이고요. 법 체계와 법 문화가 비슷한 일본은 우리보다 절반인 1,000건에 불과합니다. 즉 일본보다 범죄는 많이 발생하지만 영국, 독일, 미국보다는 우리나라 범죄가 확실히 적게 발생한 나라입니다. 즉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라는 것을 범죄율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가장 많이 저지르는 연령대나 성별, 직업 등을 프로파일로 표현해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범죄를 많이 저지르는 연령대는 10대가 아닙니다. 사실은 30, 40대입니다. 그리고 역으로 30, 40대가 범죄 피해도 가장 많이 당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살인 범죄 같은 경우에는 40대, 50대가 굉장히 많고요. 성범죄는 30대, 40대, 절도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특이하게는 강도 범죄는 10대가 제일 많습니다. 그 이유는 강도의 법적 구성 요건이 10대가 많이 저지를 수밖에 없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어떤 지역에 어떤 범죄자들이 참 많이 살고 있는지를 나타내주는 어떤 범죄 지도 같은 것들이 있나요? 만약에 있다면 이런 것들이 정확한지 통계적인 검증을 하는 과정도 필요한 것 같은데요. 공간 정보, 즉 GIS 정보를 가지고 범죄 지도를 만들어서 범죄 분포라든지 범죄자 이동이라든지 범죄 발생이 많이 발생하는 곳, 적게 발생하는 곳을 저희 다 분석해 내고 있죠. 그래서 그걸 한마디로 말해서 크라임 매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얼마 전에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성범죄 취약 지수를 개발해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전국에서 서울시 중구가 성범죄 취약 지수 1위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서울시 중구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성범죄를 당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많겠죠. 서울시 중구가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ODS라는 이야기가 들어가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즉 대한민국의 범죄 지도를 만드는 데서 가장 큰 문제가 데이터의 부재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형사 정책과 통계학의 연관성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실제로 박근혜 정부에서도 4대 악을 척결하는 것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는다고
국정 발표를 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믿을 수 없는 게 4대 사약을 건절하기 위해서 경찰, 검찰, 기타 형사사법기관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4대 악이 척결됐느냐에 대한 확인이 없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확인해야 될까요? 결국은 통계학적 기법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희들은 그것을 정책평가라고 부릅니다. 즉 4대 사약 척결 정책이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었고 효과적으로 진행되었느냐, 그 결과는 어떠하냐, 이게 반드시 통계 검증이 필요하겠죠.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 형사 정책에서 통계는 나침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 범죄를 파악하고 예방하는 데도 통계학은 꼭 필요한 학문인 것 같습니다. 통계학 파이팅!